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러다가 한일 두 나라가 함께 구렁텅이로 빠질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제징용 소송이 진행 중인 히다치 조선의 서울 지점은 이미 지난달 말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있었던 한일 두 나라 관계부처 과장급 접촉에서 우리 측 대표들에 대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보성사납게 홀대했습니다. 그리고 15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오히려 일본이 제조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일본의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조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강경 발언은 우리나라의 이딴 조치 철회 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 스스로의 경제를 옭아매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하루속히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경제비전 선포식에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호국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경제전쟁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진왜란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쉽사리 수습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처해서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 자체로 국민의 입장에서 마음 든든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실체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데이터나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난중일기나 역사 기록으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명량대첩에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일본에서 취한 이번 조치가 일본 스스로의 경제를 옭아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가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 것은 일본이 겁내서 물러날 만한 확실한 근거나 실체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인지 국민에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걱정하는 국민들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단합된 힘으로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는 말씀도 듣기에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그 위에 우리의 단합된 노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우리를 불신하고 있는 미국을 등지고 일본과 싸우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단합하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국민을 이해 납득시켜야 합니다. 막연하게 전에도 이겨냈듯이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일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메시지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도 있으며 정밀, 고부가가치 제품일수록 수입처 다변화가 힘들다는 사실은 아실 것 아닙니까? 업계에서 반도체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여러 해 전부터 불화수소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지만은 불가능했던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와 환경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돈이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로막는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다 좋은 말씀이지만 현실과 현장 또 수십 수백 가지 조건 등 모두 말같이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건 역시 해봐야 알 수 있는 말, 알맹이 없는 말입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마나한 말인 구두손이 되어버릴까봐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일본에게 경고하며 질타한 것은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시원하고 대통령도 굳은 결의를 표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 먹기로는 곶감이 좋다고 그런 태도로 나가는 것이 사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까를 진지하게 연구 검토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두 나라가 이런 식의 에스컬레이션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수출 기업과 재계단체들은 자칫 잘못하면 두 나라가 상호 확증 파괴의 길로 치닫는 것 아니냐며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 미국과 러시아가 핵 단추를 누를 경우에 두 나라가 함께 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극단적 선택을 피했던 것을 가리켜서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극하고 국민 감정을 촉발시키며 정치적 블러핑이나 치기보다는 양쪽 모두 냉철한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것은 지나쳤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오해였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사과한다. 하는 식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네가 먼저 잘못했지 않느냐?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버틴다면 양쪽 다 구렁텅이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제 각자 냉정하게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한일 두 나라가 함께 구렁텅이로 빠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